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20개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15%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개별 리츠별로 변동성이 아주 크게 나타났던 한 주인데요. 하루 사이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거나 내리는 경우가 많았고, 또 몇몇 리츠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이제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 때문에 이제 리츠 투자자들이라든지 리츠를 운용하는 AMC들도 상당히 이제 그 배경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했고, 또 그 배경을 분석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였는데요. 한 가지 이유는 분명 아닐 거고 복합적인 이유가 거론됩니다. 이 개별 리츠별로도 이슈가 많은 상황이고, 또 금리 변수도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관들의 차익 실현 매물 출회, 그리고 글로벌 지수, 국내 리츠들이 편입되어 있는 글로벌 지수의 리밸런싱과 국내 최대의 리츠 ETF의 리밸런싱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별 리츠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전체 20개 리츠 중에서 15개 리츠가 상승하고 4개 리츠가 하락을 했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내린 리츠는 신한 서부 T&D 리츠입니다. 한 주 동안 4.69% 하락했는데요. 또 이 외에도 D&D 플랫폼 리츠라든지 하나 리츠도 3% 이상 하락해서 낙폭이 컸습니다. 반면에 한 주 동안 상승세를 기록했던 리츠는 신한 알파 리츠와 롯데 리츠 정도가 있고요. 신한 알파 리츠와 롯데 리츠는 각각 1% 남짓의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이런 개별 리츠들의 이슈도 중요하지만 지난주 전체적인 K 리츠 시장을 살펴보면 이제 극심한 변동성이 이제 키워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하루하루 주가 변동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K 리츠 중에서 시가총액 1위인 SK 리츠 같은 경우에도 지난 17일 하루 동안에만 4.11% 하락했는데, 그러면서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또 18일 그 다음 날에는 3.43% 상승했고, 또 바로 그 다음 날에는 2.59% 하락을 했습니다. 또 21일 같은 경우에 다시 1.39% 상승하면서 한 주를 마무리를 했는데요. 특히 이제 SK리츠 같은 경우에는 지난 21일에 하루 거래 대금이 203억 원을 기록했는데, 상당히 이제 크게 증가한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일평균 거래 금액이 57억 원, 또 지난 6개월간 일평균 거래 금액이 22억 원이었던 거 비교하면 폭발적으로 증가한 수치고요. SK리츠뿐만 아니라 다른 리츠 이제 시총 상위주들도 변동성이 컸습니다. ESR 캔달스퀘어 리츠 같은 경우에도 한 주 동안 주가가 요동을 쳤는데요. 17일에는 하루 동안 2.28% 하락을 했고, 또 19일에도 3.10%를 내렸는데 20일에는 하루 동안에만 3.54%나 또 주가가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롯데리츠와 신한알파리츠 같은 경우에도 지난 20일 하루 동안만 각각 2.5% 이상 상승하면서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개별 리츠별로 이슈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기관들의 차익 실현 매물 출회, 그리고 패시브 자금의 흐름이 리츠 시장의 변동성을 키웠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시총 상위 종목들의 변동성이 컸던 이유 중에 하나로 FTSE EPRA 나리츠 디벨롭드 아시아 인덱스의 리밸런싱을 꼽는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현재 한국 상장 리츠 중에서는 이제 FTSE EPRA 나리츠 디벨롭드 아시아 인덱스에 편입된 리츠가 SK 리츠와 ESR 캔달스퀘어 리츠, JR 글로벌 리츠, 롯데 리츠, 신한 알파 리츠 등 시총 상위 종목 5개인데요. 이들 리츠들이 이제 지수 리밸런싱 앞두고 패시브 자금 유입에 이들 리츠들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순자산 규모가 4천억 원이 넘는 국내 최대의 리츠 ETF죠.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ETF의 리밸런싱도 리츠 시장의 변동성을 키운 이유로 분석되는데요. 이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크리 인프라를 포함해서 상장 리츠 13개 종목을 담고 있는데, 가장 큰 리츠 ETF이고, 또 최근에 이 ETF가 기존 편입 종목의 비중을 조정하고 쿠란코 더원 리츠를 새롭게 편입하는 등 리밸런싱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리츠 주가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쿠란코 더원 리츠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주 동안 일평균 거래 대금이 26억 원을 기록했는데, 지난 6개월간 일평균 거래 대금인 3억 원에 비해서 크게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개별 리츠 소식을 좀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SPI가 전해드린 소식 중에 하나리츠 관련 소식이 있는데요. 하나리츠가 본사 사옥인 장교동 하나빌딩 편입을 추진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얘기는 뭐 몇 달 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시장에서는 좀 많이 알려진 얘기인데 그동안 이제 보도한 매체는 없었고 SPI도 뭐 이번에 좀 보도를 좀 했습니다. 뭐 다른 이슈도 있다 보니까 좀 보도가 늦었는데 이 뭐 의미가 좀 있는 것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리츠 같은 경우는 작년 3월에 이제 상장 이후에 신규 자산 편입이 없었는데 또 처음으로 편입한 자산이고 더군다나 본사 사옥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큰 본사 사옥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현재 대기업 스폰서 리츠 중에서 본사 사옥을 편입하고 있는 리츠는 SK 리츠가 유일합니다. 유일하고 또 하나리츠가 이번에 장교 하나빌딩 편입하면 두 번째가 되게 됩니다. 네. 사실 이 장교 하나빌딩 같은 경우에는 리츠 시장과도 인연이 깊은 자산이기도 합니다. 지난 2002년이죠. 초창기 리츠 시장 초창기에 쿠란코 자산 신탁이 상장했던 쿠란코 코크랩 1호 CR 리츠에 편입되었던 자산이기도 하고요. 또 이후 2007년에 리츠가 청산될 당시에 하나가 되사와서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한편 최근 하나리츠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신규 자산 편입을 위한 유상증자가 그 이유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리츠 같은 경우는 지난 17일에 제5기 배당금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요. 5기 주당 배당금을 157원 지급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전기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이제 쿠란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 소식인데요. 쿠란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는 이제 작년에 뭐 상당히 이렇게 전략을 많이 바꿨습니다. 다변화했습니다.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오피스 우선주를 포함해서 좀 더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의 섹터 범위를 확대를 했는데 사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쿠란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에 투자하는 우선주가 또 쿠란코 이 라이프 인프라 리츠 운용사인 쿠란코 신탁의 3호 리츠에서 인수하는 오피스 자산의 이 미매각된 우선주도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해상충 이슈가 거론되기도 했고 SPI에서도 이 이슈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고 쿠란코가 좀 더 신경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투자자들도 불만도 상당히 많았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쿠란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가 최근에 이해상충 이슈 해소를 위해서 이사의 자문기구인 투자자문위원회를 신설해서 운영한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이해상충 이슈 해소를 위한 거고요. 향후 이제 투자자문위원회는 경영과 회계, 법률, 부동산 투자회사의 투자 및 운용의 전문성이 있거나 조예가 깊은 외부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을 해서 리츠 투자 검토 시 이해상충 등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와 의견 사항을 이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느냐가 더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이제 움직임을 보이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리츠의 전자단기사채 발행 소식이 있습니다. SK리츠가 1,470억 원의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차한 목적이고 연 금리는 3.84% 수준입니다. 사실은 이 전자단기사채는 원래 이제 SK리츠 작년에 이 SK하이닉스 수처리 센터 편입을 하면서 작년 12월에 처음으로 이제 발행을 했죠. 3,360억 원 규모의 전자단기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이후에 또 지난 3월에 일부는 이제 상환을 했습니다. 회사채 발행한 걸로 상환을 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이제 2,270억 원을 이제 차환을 했는데 애초에 작년에 이제 SK리츠가 발행할 때는 금리가 연 4.52% 수준이었는데 지난 3월 달에는 또 이렇게 차환을 하면서 연 4.05% 수준으로 줄었고 또 이번에 또 연 3.84% 수준의 금리로 차환을 하면서 또 금리가 낮아졌습니다. 이러면서 재무적인 안정성이 강화됐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SK리츠가 이렇게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할 때 작년에 올해 아마 유상증자 물량 부담은 다가올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많았는데 또 반면에 SK리츠는 계속해서 이제 유상증자는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런 가운데 또 이번에 뭐 계속해서 회사채로 낮은 금리 회사채로 계속 상환한 이후에 또 차환을 하면서 그 부담은 상당히 이제 낮추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유상증자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신한알파리츠 소식도 있습니다. 신한알파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GS건설 서초타워 인수를 추진하고 있죠. 또 이를 위해서 이와 관련된 공시들이 있었는데요. 우선 이제 신한알파리츠의 자리츠인 신한알파 스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를 통해서 GS건설 서초타워를
2203억 원에 취득한다. 이렇게 공시를 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자금 조달을 위해서 신한 알파 수초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86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할 계획이고, 신한 알파 리츠는 715억 원 규모의 단기 대출을 조달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 소식인데요.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도 차입금 상환을 위한 담보대출 조달 소식이 있습니다. 6.4% 금리로 330억 원을 조달한다고 지난 21일에 공시를 했고요. 만기는 1년입니다. 대출 조달 목적은 오는 24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담보대출 200억 원과 7월 1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차입금 100억 원을 상환하기 위한 목적이고, 목적입니다. 앞서서도 이제 레지던스 리츠는 600억 원 중에서 담보대출 600억 원 중에서 400억 원은 이미 사회적 채권을 발행해서 상환한 바가 있죠. 그리고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제 SPI와 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상장 리츠 인베스터 데이에 참여해서 IR 행사를 가졌는데요. IR 행사 때 밝힌 자료를 보면 이제 지난 4월에 진행한 IR 행사와 큰 변화는 없지만 한 가지 이제 변화가 눈에 띄는데, 이 디어스 판교에 위치한 코리빙 디어스 판교 임대율입니다. 임대율이 상당히 개선됐는데요. 지난 4월 IR 당시에는 임대율이 81%로 밝혔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89%로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사이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가 운영하는 디어스 판교 변화도 있었죠. 원래 이제 디어스 판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스티븐스라는 이제 오퍼레이터가 운영을 했는데, 이 스티븐스가 운영을 하는 동안 임대율이 많이 하락하면서 이제 4월 달에 이 계약이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운영사를 교체를 했는데 우미 에스테이트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변화들이 어느 정도 임대율 개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상으로 K리츠 위클리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